인류에게 문자가 없던 시절에도 숫자는 있었고, 별을 보며 길을 찾던 시절에서부터 우주 여행이 가능해진 오늘에 이르기까지 문명 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수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의 피타고라스와 같은 학자나 근대의 데카르트와 같은 사상가 모두 철학자이자 동시에 수학자였다는 사실. 이는 바로 우리 인류가 수학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만물에 접근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학문의 근간을 이루는 학문인 수학. 지금부터 수리과학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에 재직하고 있는 김홍종 교수입니다. 수학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는데, 원래 수학이라는 용어는 그리스 말로는 마테마티카라고 그러죠. 우리 동양에서는 중국이나 일본, 우리나라에서는 수학이라고 말하는데, 이 수라는 것도 셈을 한다는 그 뜻도 있지만 사실은 사물의 이치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이 헤아림이라는 말 자체가 셈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고요. 셈과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크게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수학을 왜 공부하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긴 하는데, 사실은 수학을 공부함으로 해서 우리의 의식이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또 우리의 삶의 목표와 마찬가지로 수학의 목표라고도 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교수 강석진입니다. 수학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저희과 어떤 선생님은 세상의 학문엔 두 가지가 있다. 수학, 그리고 하나가 뭘까? 그래서 학생들이 비수학 그랬더니 응용수학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수학을 분류하면 보통 대수학, 해석학 또는 기하학과 위상수학, 그리고 응용수학 이렇게 분류하지만, 좀 더 세분해서 말씀드리자면 방정식 이론에서 출발해서 아주 추상적인 개념까지 공부하는 대수학이 있고, 미분, 적분 이런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런 개념을 또 추상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차원 높게 발전시키는 해석학이 있고, 공간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걸 깊이 파고드는 기하학과 위상수학 이런 게 있습니다. 반면에 또는 수학을 공부하는 것이 자동차를 만드는 데도, 우주선을 쏘는 데도, 그리고 배를 만드는 데도, 또 한편으로는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공부하는 응용수학이 많이 있죠. 제가 학생들한테 농담을 하는데, 수학의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은 서로 너무 달라 보이는 것을 알고 보면 같다고 얘기하는 것, 또는 좀 더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카테고리로서 같다는 것, 뭐 이런 걸 발견하는 게 수학의 기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간결한 수식, 간결한 정리, 엄밀한 증명. 그렇지만 이건 아무나 할 수 없을 것 같은 도담, 그리고 어려움 이런 게 좀 분명히 있죠. 치사하게 좀 어려워야 재미있는. 수학의 다양한 분야를 접하며 수리과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부생들. 잠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여기 20특동 3층인데 기다리고 있을게. 빨리 와.
내가 왔어. 미안. 너네는 무슨 얘기하고 있어? 근데 사실 수학과 입학하기 전에도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도 수학을 배웠는데 좀 많이 다른 게 좀 있는 것 같아. 너희는 좀 뭐 느낀 거 없어? 고등학교 때는 시험을 봤어도 그냥 답만 구하거나 뭐 끼케야 서술형 풀이 몇 줄 이렇게 썼는데 대학교 올라오니까 증명을 되게 많이 시키고 또 하나하나 엄밀히 시키더라고. 오히려 그런 거 하나하나가 수학과 매력이라고 생각도 들기도 하고. 나는 느낀 게 고등학교 때는 수업을 할 때 그냥 이건 이렇게 계산해, 이건 이렇게 풀면 돼 이런 거만 알려주잖아. 근데 이제 대학에 올라오니까 우리가 교수님께 질문을 하면 교수님은 이제 이런 거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를 하시지 않고 오히려 어떤 원리가 있다 이런 걸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너무 다른 분위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 그 주로 고등학교 때는 공식이 있으면 이것을 외우고 주로 원리보다는 어떻게 응용할까 이 정도에 집중돼 있었는데 이제 그 대학교에 오니까 진짜 그 원리가 뭐고 이 시작점이 뭔지부터 역사부터 완전 낱낱이 파헤치니까 좀 더 그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알고 또 이해도 많이 하니까 정말 호기심도 많이 생기고 좋은 것 같아. 그치, 막 적분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미분 배우고 그런 것도 맞아. 있고. 그거 되게 신기했었어. 고등학교 때는 연속 배우고 미분 배우고 적분을 배우는데 대학교 오니까 적분 배우고 연속 배우고 미분을 배우잖아. 이게 진짜 나한테는 엄청 충격이었어. 그 말 알아? 수학의 본질은 자유로움에 있다? 그런 말 칸토가 한 말인데 난 이 말 되게 좋아하는 게 실수 문제인데 도형으로 바꾼다, 확률 문제인데 도형으로 바꿔서 문제를 푼다던가 하는 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 규칙만 맞으면은 어디로든 갈 수 있다는 게. 그리고 그걸 또 느꼈던 게 우리가 중학교 때는 연립방정식을 푼다 하면은 강화법, 대입법 이거밖에 몰랐으니까 엄청 열심히 막 곱하고 빼고 이런 데서 풀었잖아. 그런데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행렬이라는 걸 배우니까 이거를 분명히 틀린 방법도 아니잖아. 둘 다 맞는 방법인데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선택권이 많이 주어진 거고 어느 곳에서 맞는 거잖아. 사실 우리에게는 이 말이 방금 그 진주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한테는 자유가 정말 그 질서만 지키면 자유가 있다는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 심지어 우리가 그 질서도 만들 수 있잖아. 막 공리를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고 막 예를 들어 우리 미적 시간에는 실수가 이런 수를 의미한다 이런 것도 있고. 맞아. 그치. 난 진짜 그게 과학이랑 다른 게 과학은 아무리 규칙이 있고 이론이 있어도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단 말이야. 근데 수학은 현실을 무시할 수 있는 것 같아. 그게 현실이나 제약 구애받지 않고 창조자가 마음대로. 허수처럼. 허수처럼. 허수란 숫자가 솔직히 존재하지 않는데 우린 존재한다고 하잖아. 그게 규칙이 있으니까. 그걸 만족하는 이상 쭉 만족할 테니까. 수학하면 이렇게 막 문제를 풀어 나가면서 모든 부분에 이렇게 다 논리를 다 적용해야 되잖아. 맞아. 그런 점에서 되게 우리가 논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되게 그런 능력이 엄청나게 길러지는 것 같아. 진짜 수학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논리성이 뛰어나더라고. 절대 내 칭찬은 아니고. 간만에 이런 오글거리는 대화를 했으니까 결론도 오글거리게 내보면 수학은 뭘까? 생각 정리하기? 탐험? 탐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지도를 우리가 이제 점점 만들어가는 거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또 누군가는 우리 뒤를 또 따라오겠지. 언젠가. 또 길을 잘 만들어줘야지 따라오고. 따라가고. 세계 수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젊은 수학자 신서우 교수. 천재로 살아온 그가 수학을 선택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MIT에서 2011년 가을부터 일을 하고 있고 여기서 조교수로 지금 현재 재직 중입니다. 수학에 빠진 계기는 어릴 때 처음 제가 한 서너 살 때 그 어머니께서 계산 이런 거를 시키셨는데 제가 곧잘 했거든요. 그냥 종이 더미를 어디서 가져와서 이렇게 덧셈 뺄셈 이런 문제 주시면은 제가 그런 거 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산수나 셈에 대해서 이렇게 재미를 붙여가기 시작하고 결정적인 거는 고등학교 때 아마 1학년 아니면 2학년 때쯤에 이제
그 수학을 계속 할 것인가 그걸 놓고 잠깐 나 혼자 나름대로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얻은 해답이 아 이거 정말 재미있는 거고 내가 평생 이걸 해도 되겠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빠져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글쎄요, 그게 수학의 매력이라는 게 그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게 어떤 인간 이성에 대한 그 탐구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성적으로 사고를 해서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가 그런 어떤 그런 탐험 의식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좀 더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는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기쁨을 얻고 또 그것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같은 이해 과정을 공유하면서 그런 느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보통은 실험을 먼저 설계를 하고 실험에서 어떤 관찰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이제 해석하고 또 그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많은 아이디어들이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이제 수학에서는 뭐 그런 실험이라는 건 딱히 없고 뭐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요즘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순수하게 그런 생각의 바탕을 두고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냥 어떤 이상적인 뭐 수학적인 세계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단지 그냥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대상들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과학에서 떠오르는 아이디어에 비해서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하지만 수학 안에서도 이제 그 쌓아 올려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이디어가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수학에서의 현상들이 있다면 그거보다 훨씬 깊은 곳에 그 어떤 진리가 숨어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계속 추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아이디어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아이디어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 단순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표면적인 진실 뒤에 어떤 더 깊은 수학적 진실이 있고 그것을 이제 알아나가는 과정이 이제 어떤 수학적 아이디어를 얻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신석우 교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던 점, 그것은 바로 분명 수학이 쉽지는 않지만 그만큼 흥미롭고 무한한 가치를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학의 영역을 확장하고 무한한 세상을 창출해내는 응용수학의 세계를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수리과학부 천정희 교수입니다. 응용수학은 순수수학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결과들을 자연과학이나 공학 등의 문제에 적용을 해서 그 문제들을 풀어주는 분야를 얘기합니다. 한편으로는 공학이나 자연과학에서 있었던 어떤 이론들이 거꾸로 수학의 어떤 이론을 만드는데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수학의 모든 분야들이 대응되는 응용 분야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널리 응용되는 분야는 해석학입니다. 해석학의 응용으로는 수치해석이라든지 금융수학 등이 있고요. 또 한편 대수학의 응용으로는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암호학이라든지 부호이론 같은 게 있고요. 또 조합론은 전산 분야에서 많은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더 많은 수학 분야들이 점점 더 응용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에서 응용수학을 전공하고 있는 강명주 교수입니다. 네, 응용수학은 실생활에 쓸 수 있는 어떤 수학을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만든다, 그러니까 목적이 있고 저희는 그 목적에 따라서 그 어떤 해결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여러 분야에 많은데 여러분들이 제일 쉬운 거는 핸드폰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핸드폰에 들어가는 모든 알고리즘이나 무슨 이미지 이런 것들이 수학이 없이는 어떻게 구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들어가는 칩 같은 거를 설계할 때도
엄청나게 많은 수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겉에서 보기에는 저게 무슨 수학이지 하지만 그 안에 실제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수학이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현대생활에서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창조적인 상상력과 강렬한 호기심, 불굴의 의지와 예리한 판단력, 그 속에서 새로운 명제를 찾고 그것들을 증명해내면서 수학이라는 학문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문명 발전사와 늘 함께 해왔듯 이제 수학은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면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멋진 학문 수학, 수리과학부에서 수학이 안내하는 무한대의 세상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96학번 고산이었습니다. 셈과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크게 다른 것이 아니죠. 학문들 그리고 우리 현실 세계와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꿈이 하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얼마나 좋아하는가, 수학에 대해서 호기심이 얼마나 많은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간결하고 맑고 냉정하고 어렵죠. 그게 어렵죠.